원천 1-2구역 정상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민 8월 13일 날 주민총회가 반려된 것에 대한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조합과자방에서 신탁이니 공공개발이니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또 신탁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재산이라고 봅니다. 네. 각자의 재산은 우리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고정 서가지고 진날이었다.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알아보고 신뢰를 해야지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간담회 목적대로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원천 1-2구역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재개발 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는 이제 서울의 대림산업이라고, 지금 DLEH라고 이편한 세상 아시죠? 네. 이편한 세상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고 사무이사까지 하고 퇴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더 이상 안 한다 해가지고 사무이사 퇴직하고는 직장생활은 끝내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까는 더라운 CMP는 제가 이제 일반 시행이나 개발 사업 쪽으로 하기는 하고, 또 라고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는 또 이 도시 정비나 또 이제 PM이나 이런 하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림산업에 있을 때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들어가서 현장 생활도 제가 한 10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파트도 짓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 본사에서 제가 나머지 쪽에 있었는데, 도시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전문 분야는 도시정비 쪽을 제가 한 26년 했습니다. 예, 26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막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은 도시정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도시정비 쪽만 해서 바닥부터 다 했기 때문에 과장 때부터 이문까지 했습니다. 도시정비 담당. 그리고 퇴직하고는 제가 국토교통부 사단법인에 있는 그 시민단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해주는 사단법인의 정책분과위원장을 해서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좀 했어요. 그 시민단체는 뭔가 하면, 이런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나 이런 쪽에 법 개정, 현재 법에서 문제 있는 것을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또 국토에 가가지고 자문해주고, 또 의원 입법 발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조합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는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 조정도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울 쪽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앙에 신문이라는 데 신문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거기는 철저히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예, 심지어는 구청에서도 와서 중재를 좀 해달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느 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이제 부탁 법보 인터넷하고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좀 추진이 슬립을 하고 나면 조합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사실 추진이 하고 나는데 조합이 못 가서 일몰제 걸렸을 때 연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와서 물어봤는데, 추진 구성할 때 동의율이 몇 프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50%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주민들과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나 조합의 이사든 감사든 추진위원들 이런 분들이 모른다고 나무라면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아니 그것도 몰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모르면 공부해라. 네가 조합장이 할 거면 공부 좀 해라. 저는 어디든지 가면 뭐 대우를 하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다면 추진위원회 현재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추진의 운영 규정이 법이거든요. 이걸 끌고 갈 거예요. 조합이 가면 조합 정관이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예. 그걸 모르고 일을 하면 주민들이 모르면 답을 못하면 대의원에 그것도 몰라 이러면 진짜 잘못하면 또 수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제가 그런 거 맞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대 오면 절차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보통 보면 총회하면 무조건 다 총회하니까 총회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했다 해가지고 총회에 안 올려도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총회에서 추진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런 일들이 그 절차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몰라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절차, 아까도 말씀드린 절차법이라 하는데 절차를 어겨버리면 앞에 했던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되돌아갑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으면 서울에 이주가 철거까지 했어요. 근데 조합수립비가 무효가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래갖고 현장에 수습이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가는 거예요. 절차대로 안 했을 때. 그렇죠. 그 절차에 위반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왜 그걸 절차를 중요시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죠. 이 절차대로 맞는지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에 좀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왔는 거를 이렇게 보니 뼈있는 게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평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사람이 옛날에 했던 거 잘못된 거 알고 그걸 법으로 걸어버려요. 그럼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제대로 가더라도 제대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빨리 되돌아오지 처리 추가가 빠르다는 겁니다. 네. 여기도 조합설비 그 인간 넣었다 저렇게 잘못됐잖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주민 발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10년 동안 추진위원회가 있다가 신호 선정했다가 다 무효되고 그 10년 동안 추진위원회 총회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위원장 뭐 이게 딱 추진위원 사표 내고 감사도 사표 내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추진위원들만 있었어요. 근데 위원분들도 연임 결의를 안 했으니까 이제는 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주민 발의를 해줬습니다. 주민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만 뽑았습니다. 그래도 주민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만 뽑아가지고 그 위원장 한 명 가지고 창립총회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위원장 하면 창립총회가 문제되잖아요. 그 발의를 할 때 창립총회도 발의한 거예요. 창립총회를 발의를 하는데 선관위 운영 규정부터 선관위 뽑는 거 다 위원장한테 그날 위임을 해줘가지고 위원장 한 명이 주민 발의에서 그 시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가지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지평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헌법이 국회가 저렇게 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민투표가 제일 셉니다. 우리도 총회가 제일 세잖아요. 총회에서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총회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총회도 이제 조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회에서 모두가 결의를 하면 선정된 시국선을 자를 수도 있어요. 합의 조건. 총회라는 게 무섭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조합원이 단합이 돼야 되고 삼성일을 조합이 되는데 삼성일을 조합하려면 지금 단지 내에 1동, 2동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지를 여러분들이 단합하는 것도 문제예요. 잠복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면 과감히 내쳐야 됩니다. 내쳐줘야 돼요. 또 잘하는 쪽이 있으면 열심히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쪽이 맞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줘야 되지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주택 사업이라는 말로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사업을 해서 뭔가 그걸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택 정비, 재개발 정비 사업, 뭐 정비 사업, 사업이라는 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만들어져야 그 사업이 되는 거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리에는 손실입니다. 왜 손실이냐? 아마들이 그대로 있으면 재산이 정식이 안 되잖아요. 그건 손해죠. 다른 데는 정식이 되는데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손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개발을 해갖고 이익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은 아파트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도심에 옛날에는 뭐 40개 50개 큰 아파트가 제일 좋은 돈 있는 분들이 살았는데 그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개발 안 하고 주위가 개발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배가 굉장히 아픈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해서 개발을 해갖고 하십시오 하려면 자기들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신탁 방식이나 공공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단지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있고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나 직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하고 시행하는 개발사업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지주들 입장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어느 게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시행사업을 하는 거는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헐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시행사가 이익금을 확대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남기려면 여름에 땅값을 싸게 가져가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사를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또 업무 대행사라는 게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대행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나니까 결국은 그런 게 제도가 중간 소위 말해서 매개체가 빠진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익금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신탁 시행자 방식이나 신탁 대행자 방식을 선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제가 생겼어요. 근데 신탁 시행자 대행자로 돕는 하나의 누군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생긴. 그럼 신탁이 대행자나 시행자가 왜 생겼느냐?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분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분양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지역에 아주 지역이 좋지 않은 데는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울의 신탁사들이 돌아가고는 잘 안 돼요. 왜? 주민들이 이 분양 잘 되고 좋은데 왜 너희들한테 수수료를 왜 줘? 막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탁사들한테 수송된 게 많습니다. 신탁사들이 대행사나 시행자를 하면서 돌아가 돈은 우리가 됩니다 하는데 돈 거의 다 안 됩니다. 관리처분 들어가십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서명했다가는 잘립니다. 부산도 많이 잘렸죠. 신탁 방식을 하다가 그죠? 대기가 돌았다가 그것에 잘리면서도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달콤하게 아 이거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돈 된다 하는데 딱 들어가고 난 뒤에는 시공사 선정하거든요. 그럼 시공사한테 보조금을 받아요. 그 보조금 가지고 관리 심을 때까지 현장에서 돈 안 주고 자기도 돈 안 쓰려고 그거 계속 끌어갑니다. 그게 대부분의 신탁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익금을 그 세대당 수도 상당한 돈을 신탁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공공관리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부산은 공간하면 보통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 여기도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볼 때 여기는 그 용적률이 1000%까지잖아요. 공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면 용적률을 좀 낮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에 기여를 함으로써 용적률을 더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데는. 여기는 제가 아까 설계를 봤는데 4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 위원장님께서 이 49층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정 용적률이 1000%잖아요. 그러면 성수가 49층으로 가면 배제에 대해서는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굳이 공공을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갈 때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대운 아파트라는 이 단지를 여러분들은 다 주인들인데 각각의 땅과 직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주주들이거든요. 주주들입니다. 그 주주들인데 그러면 회사 주주들은 다른 사람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자꾸 도르면 여러분들이 그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토지동 소유자께서 하나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소유자로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나가실 때에 조합에서 이사 비용이 좀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대원 아파트는 공급주택이잖아요. 재건축에는 그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있습니다. 재개발은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좀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재건축은 거의 순수하게 민간 위주고 재개발은 공공성이 끼어 있습니다. 네, 공공적인 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거 대책비를 보통 주기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정비업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조합 설립 때 저희가 정비업체와 시공사 뭐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업체가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비업체를 뽑을 때 저희 주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정비업체에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비업체를 뽑으려면 행정 업무 능력을 봐야 돼요.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울업체들이 일은 잘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서울업체들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면허만 빌려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면허만 빌려줘갖고 사람 부산에서 걔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가 뭐 10억에 따가오면 내 2억 주고 네 파는 거고 이런 정비업체들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비업체 지사장이라고 명함 들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 사람이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권장한다면 큰 업체를 뽑아라. 네, 큰 업체들이 훨씬 잘합니다. 선생님 직원들이 많은데. 아니, 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실적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뭐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지방에 있는 업체들 정비업체들은 서울 업체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그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역업체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비를 만들 때 자본금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 회사 이런 것도 신용 등급도 들어가는 부채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직원 수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실적도 그냥 수한 게 관리 처분까지 봐요. 관리 처분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관리 처분도 청소한도 보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도 보는데 작은 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단지도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기준을 만들고 하는데 과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뭐 3년, 최근 5년 이내 이런 실적을 많이 봅니다.
5년, 적어도 5년 이내. 왜냐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내 실적들을 많이 봅니다. 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에 그 본사를 둔 회사는 뭐 어떻게 하고 직원의 구성도 보는데 그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4대 보험 기준으로 몇 명, 근무 그 경력, 그러니까 입사 그것도 다 봐야 돼요. 그냥 현재 있는 숫자만 당연히 볼 게 아니라 지금 숫자 직원의 경력도 넣어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또 이제 1차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탈락되고 나머지 회사를 여러분들이 실사를 갑니다. 그 정비업체를 방문을 해봅니다. 예, 불시에 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업체들이 이런 데도 있어요. 요즘 소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가서 일 도와주러 다니다 보니 사무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소사무실을 해갖고 대표이사 하면 아무 없는 정비업체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사도 갑니다. 제대로 뽑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뽑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주위의 평가도 들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왜 아까 직원의 경력을 보라 하면 좋은 정비업체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해요. 근데 좋지 않은 회사는 직원들이 경력이 그 회사 근무가 짧아요.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회사 돌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가버리고 또 왔다가 가버리면 이 사업에 만약에 그 회사 돌았는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나요.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비업체 직원이 오래 있는 직원들이 오래 있는 회사, 그게 좋은 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갔어요. 네. 우리가 이제 분양을 따자 그니까 이제 작품가를 받아서 분양을 땄는데 나머지 그거 조합원 분양이 일반 분양에 대해서 어떤 분양이 우리 조합원한테 유리합니까? 그 분양이 자 이렇습니다. 선분양이 유리하냐 후분양이 유리하냐인데 일반 분양이 많을 때는 선분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후분양을 노렸다가 지금 저 후분양 노렸다가 좀 차산한 데가 벌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네, 그래서 분양 시장이 괜찮다면 선분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분양하면 그때가 지금 저 분양가하고 분양 승인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시세는 뭐 한 8천만 원 가는데 분양 승인 받으니까 4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더블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후분양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후분양할 이유가 없는 게 후분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산 유동화를 해야 되는데 집을 짓지 않는 집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일으키려면 이자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집도 안 지은 집을 갖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 그게 이자가 세요. 수수료도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어느 거 유리한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후분양 갔을 때 얼마 받았을 때 얼마 이익인지 다 계산해 봅니다. 해가지고 시공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후분양하는 이유는 워낙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후분양을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분양을 했다가 그때 가서 경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막대한 손실이 발생. 조합원들이 다 분담을 알아야 돼요. 예,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하고 그때 가서 분양가도 높게 못 받고 이가 이주고가 됩니다. 리스크는 상당히 갖고 있으니 하는 겁니다.